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프라임의 김중 대리입니다. 주식이 알고 싶다. 개인 투자자의 실패 사례와 극복 방안 5번째 시간. 정보 후순위 뒷북 정보 매매 시간입니다. 벌써 개인 투자자의 실패 사례와 극복 방안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여튼 이번 5회차에 걸친 그 내용들 고객님들께서 이제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꼭 고치셔서 좋은 투자 방식으로 바꿔 나가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트 한번 꼭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보 후순위 뒷북 정보 매매. 뒷북 정보 매매가 뭘까요? 사실 이것 관련해서는 예전 시간에 한번 4시간에 걸쳐서 다룬 적이 있거든요. 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시간이랑, 그리고 주식 뉴스에 허하실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죠. 뉴스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그때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혹시 그 회차를 못 들어보셨다면은 꼭 한번 정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뒷북 정보 매매란 뭐 말 그대로입니다. 뉴스를 보고 뒤늦게 이제 매매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당 뉴스가 약간 뒷북,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고 이미 시세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걸 보고 이제 뒤늦게 대응을 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보통 그런 뉴스의 그런 진위 여부, 정보의 타당성 여부, 이런 것들을 판별하지 않고 일단 그게 맞겠지 하고 이제 무분별하게 수용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왜 그렇게 되냐면은 주식이 잘 가니까 그래요. 그런 해당 뉴스가 나오고 주가가 잘 뜨겁게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이제 그런 이성적인 판단 이런 거보다는 이제 비합리적인 그런 판단으로 대응을 하다가 뒤늦게 이제 거기 그 호재에 대고 뭐 매도를 하는 그런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떨어진다든지 하면 이제 크게 손실로 이어지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뒷북 정보 매매 관련해서 과거에 저의 이제 어떤 고객님의 그런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아마 지금 아마가 아니라 상패가 된 종목이에요. 글로스텍이라는 종목이고 이름도 몇 차례 바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좀 오래된 일이라 저도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여튼 어떤 고객님이 계셨는데 저와 자주 또 통화를 하시던 고객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고객님께서 혹시 글로스텍이라는 종목을 아는지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 종목을 도대체 이런 종목을 어디서 아셨냐 했더니 어디 그 세탁소 아저씨가 뭐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 아저씨 또한 뭐 어디서 들었는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스텍이라는 종목을 딱 열어봤더니 재무 상황이 그야말로 마이너스로 도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즉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었고 부채 부담도 많았고 당장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그런 재무 상태를 가진 굉장히 위험한 회사였던 거죠. 근데 주가가 이제 그런 재무 상황이랑 상관없이 그냥 좀 주가가 빨리빨리 변동성 있게 뜨겁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께서 결국은, 저는 당연히 재무를 그래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주식이 올라갈 거라고 보시냐고, 우량한 종목 많은데 왜 이런 걸 하시냐고 해서 제가 끝까지 말렸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 고객님께서 많이 사시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얼마 가지 않아 한 반년도 안 걸렸나요? 상폐됐습니다. 상장 폐지. 당연히 그 가지고 계신 자산은 휴지가 됐을 거고 주식은. 이런 경우가 왕왕 있게 됩니다. 문제가 뭘까요? 일단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정보의 타당성 여부를 판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수용을 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뒷북 정보매매 원인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예전에 이거 관련해서 아주 자세히 한번 다뤄봤죠? 왜 정보의 비대칭이 될 수밖에 없는지. 예, 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회차에 잘 나와 있으니까 꼭 청취해 보시고요. 무분별한 정보의 범람,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려움. 요것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거기가 아니군요. 주식 뉴스의 허하실. 거기 부분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거기 꼭 청취해 보시고요. 유혹을 위한 역정보. 누군가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비싸게 팔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호재 뉴스를 막 만들어내면, 사실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주식 관련된 그런 뉴스 기사, 물론 어느 정도는 사실을 기반해야겠지만 사실 어느 정도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긴 한데 사실은 그게 그 회사의 성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겹쳐 있는 그런 뉴스 보도를 만들려고 맘먹으면 사실은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유혹을 위한 역정보, 누군가가 저가에 매수한 누군가가 차익 실현을 위해서 주가를 띄운 다음에 그런 뉴스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시장이고 실제로 그런 사례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주가 많이 오르고 나서 12BW 발행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뉴스 나오고 나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이런 역정보, 그러니까 누군가가 차익 실현을, 고가의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그런 정보들을 분간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했던 그런 회차들에서 꼭 한번 청취를 해보셔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내실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각을 가지실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사기는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사기라고 느끼지 못해야 성공을 합니다. 즉, 이게 어떻게 보면 매매라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주식 뉴스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기나 다름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정보들이. 그런 거를 걸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 분석에 대한 시간이 부족하고 스킬이 부족하기 때문에 뒷북 정보 매매를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 사례들을 경험을 하고 여러 사례들을 공부를 하고 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자기만의 시각을 만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정보 후순위, 뒷북 정보 매매의 문제점은 뉴스를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경우가 많다. 호재 뉴스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돼서 주가가 올라 있는 경우가 많고, 악재 뉴스는 이미 악재가 반영돼서 주가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뒤늦게 그것 보고 대응했을 때 역방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가를 높여놓고 말도 안 되는 뉴스를 그렇게 보도를 하고 거기에 대고 차익 실현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이 나올 가능성, 그런 것에 의한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뒷북 정보 매매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뒷북 정보 매매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냐? 공짜 점심은 없다. 내 자신에게 온 정보가 진짜로 합리적이고 가치가 있고 이미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검증할 수 있는 시각, 그리고 해당 정보가 나에게 왔을 때 그 정보가 정말로 고급 정보인가, 정말로 시장에 먹힐 만한 그런 정보인가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예전에 회차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인 투자자 수준에게 들어온 정보는 과연 그게 고급 정보일까 의심을 해봤을 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보라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는 정보 제공자 혹은 정보 생성자가 조작을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다르고 어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당 어떤 사안을 놓고도 좋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이게 호재로 판단할 수가 있고 악재로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정보를 생성하기 나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사안을 놓고도. 그렇기 때문에 정보 제공자나
정보 생성자가 정말로 누굴까? 혹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 의도가 중요합니다. 걔네들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정보를 뿌리는 걸까?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투자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눈치가 빨라야 되는, 예전 회차에서 다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자. 예를 들어 소비재 같은 경우, 뭐 특정 과자가 잘 팔리는데 그 해당 업체가 이걸로 돈을 잘 벌 것 같아. 이런 거는 사실 정보랑은 무관하게 누구나 알 수 있고 빠르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정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피터 린치의 할아버지가 한마디 했네요. 당신이 약간의 신경만 쓰면 직장이나 동네, 쇼핑, 상가 등에서 월스트리트 전문가들보다 훨씬 앞서 굉장한 종목들을 골라 가질 수 있다라고요. 약간만 신경을 쓰면. 평소에 잘 팔리는 물건을 보면 그 회사가 어디 건지,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됐는지, 앞으로 잘 팔릴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면 거기서 의외의 기회를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관 투자가들, 펀드 매니저들, 외국인 투자가들, 그런 거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알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 기관 투자가들보다 더 좋은 투자 기회를 먼저 선취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런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애매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보 보고 뉴스 보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 후순임을 인정을 하고 목표 수익률을 짧게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목표 수익률이라는 게 짧게라는 게 뭐 1, 2%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이제 투자 방식에 맞춰서 설정을 해야겠지만 해당 정보를 보고 특정 정보를 뒤늦게 보고 대응을 할 때는 목표 수익률을 짧게 잡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 약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항상 수익은 최대한 길게 가져가고 손실은 짧게 가져가야 된다고 몇 번을 강조를 드렸어요. 다만 뒤늦게 정보를 보고 이용을 하는 거라면 비교적 그 원래 추구했던 수익률보다는 조금 짧게 목표를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누군가가 이런 뉴스를 가지고 약간 그 주가를 띄워서 무언가를 하려는 의도가 혹시나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경험적으로 아주 많이 보다 보면 이게 뭐랄까 느껴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거를 차트랑 병행해서 하게 되면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오히려 역이용하고, 특히 단타 거래자 같은 경우, 단타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을 역이용해서 손절 라인 물론 잘 해야 되겠죠. 위험하니까. 역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방식도 고민은 해볼 수 있겠다. 쉽지는 않죠. 쉽지 않습니다. 여튼 그 자유방임주의와 시장경제를 옹호한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짜 점심은 없다고.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기회비용이 따른다라는 얘기거든요. 기회비용은 하나를 하게 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를 기회비용이라 하죠. 여튼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주식 투자의 수익은 절대 공짜 점심이 아니에요. 수많은 수익을 위한 노력,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노력과 감정을 통제한 대가가 수익으로 연결되는 거지 아무렇게나 쉽게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은 운으로 어떻게 해볼 수는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운으로 그렇게 수익이 나기에는 시장이 결코 호락호락하거나 만만하지가 않다라는 점을 반드시 고객님들께서 알아두시고 뒷북 정보 매매 하지 마시고, 정보의 후순위라는 점 인정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이런 나쁜 매매 패턴을 고쳐나가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신나는 음악에도 어깨가 들썩이지 않는 당신은 투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가야지. 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 정보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